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가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일어나는 시장의 현상 때문이죠. 오늘 영상 재밌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고요. 쇼키부동산의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예약 판매 진행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살펴봤더니 게시글이 줄고 있다. 야, 예전에는 1월달, 2월달은 게시글이 넘쳐나서 다 읽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글이 너무 안 올라오는 거 아니냐? 부동산 전망에 대한 토론도 확 줄었다는 거죠. 저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자,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 3월달에 2,800건 정도 등록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 매입 제외하고 한 2,600에서 7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월달도 이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근데 거래량이 500건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하긴 했지만 얘가 2012년 이후 평균 거래량 5,400건에 여전히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한때 과열이었을 때 1만 건 넘었었고 15,000건 넘은 적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이더라. 여전히 주택 매수세가 활발하지 않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갑자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확 죽었네요. 자, 아파트 소유자의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현금 6억 보유자의 선택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전셋집을 구하러 갔어요. 레미안 위브 갔더니 전세가 5억 8천입니다. 집 상태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위치 괜찮은데 집 한번 사볼까? 매매호가를 봤더니 11억 5천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셋집을 선택하면 그냥 주거비가 빵원이에요. 그냥 5억 8천에 대한 기회비용만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11억 5천짜리 집을 사게 된다면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취득세하고 복비까지 포함해서 12억이 필요합니다. 6억 원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월 292만 원을 상환해야 되네. 야, 이자 한 푼도 안 내는 편한 삶을 살래? 월 292만 원을 상환하면서 영끌러가 될래? 당연히 편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집만 원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경우 아니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전세도 널렸고 상태도 괜찮고 매물도 많고 입주 날짜도 맞출 수 있네. 전세로 그냥 살아야겠다. 야, 집을 살려고 알아보긴 했는데 이자도 너무 세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대중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집만 원을 미루고요, 전세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강력하게 내 집만 원을 준비했던 사람도 지금 좀 의견이 나눠져요. 왜냐면은 지금 금매가 소진되면서 그 다음 호가로 너무 빠르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봤더니 이미 늦었다는 소식 들어요. 보니까 너무 올라가서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아직 오르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단지 중심으로 올라갔다면 중소규모 단지 가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대형 신도시에서 거래가 됐다면 중소규모 택지에서 신규 거래가 체결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이 그냥 포기하고 전세 거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을 제외한 여전히 청약시장도 얼어붙은 게 실수자들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청약시장만 웃었다고 하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0점대, 대부분 서울에서 조금만 멀다 싶으면 대부분 미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서울하고 서울 인접, 그리고 호재, GTX나 반도체 산업단지 같은 호재 있는 곳 아니면 전부 다 미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도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재밌는 게 특별공급 경쟁률은 일반 공급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동탄 지역은 특별공급 경쟁률은 일반 공급의 9분의 1 수준까지 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굳이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영끌 B2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나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커진 거죠. 자, 실수자 사정은 이런데요. 투자자는 지금 투자자대로 못 사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포는 투자자들이었는데, 지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갭 투자는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중요한데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더 추락했네. 근데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시 추락한 이후에 매매 가격은 반등했는데 전세 가격은 아직까지 반등 못한 곳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는 거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투자자들이 들어올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구나, 시장에 투자자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소자하고 투자자 모두 다 유입이 어려운 환경이 되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유입이 힘드냐, 대표적으로 강남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도곡레슬 아파트 매매호가 25억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호가 봤더니 11억이에요. 야, 그럼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요? 한 3천 깎는다 치더라도 14억 원 플러스 알파가 든다는 겁니다. 25억 아파트 사는데 14억 투자는 갭 투자 거의 없거든요. 자, 서초구 반포동 볼까요?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 31억 9천만 원이 제일 저렴한 매물입니다. 전세호가 봤더니 12억 5천만 원이에요. 투자금이 19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요즘 누가 강남에 갭 투자할 때 20억 들고 투자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에 거래가 없지는 않아요. 이런 고가 아파트에도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고점 대비 하락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로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 매도 후에 갈아타는 경우 아니면 지금 투자는 거의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유입도 제도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는 내용만 발표되고 나서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2주택 이상자가 비규제 지역 산다 하더라도 준취득세율이 8%, 그래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8.8%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나중에 4%로 소급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고,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갭 투자 비용 많은데, 야, 이런 식으로 취득세까지 내라고 에이 안 해. 그래서 지금 2주택 이상자의 유입도 차단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 철저한 실수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구매 비중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30대가 어느 단지들을 선호할까요? 실수자들이 신축 대단지, 학원가 주변, 대형 신도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데 잘 찾아보잖아요. 이미 바닥 찍고 바닥 찍고 저점 대비 15에서 20%까지 오른 단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 찍고 20% 정도 오르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수준이에요. 자,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8억 5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네이버 호가 보잖아요. 이런 곳이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최저 호가가 형성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추가로 매수세가 붙어서 마이너스 10%까지 갈까요? 저는 상승 요인이 추가로 생기기 이전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정말로 많이 뛰거나 아니면 예금금리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야, 이제 예금 끝났다, 부동산 시대다 해서 다시 시중에 자금이 부동산으로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거 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자, 근데 이것은요, 시장금리, 채권금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기준금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전세값이나 예금금리 모두 다 신규 코픽스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와 딱 똑같은 3.5%예요. 자, 여기서 더 낮아져 봤자 뭐 3.4%, 3.5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입니다. 진짜 낮아진다 하더라도. 근데 이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예금금리가 폭삭 낮아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수준이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상황, 뚜렷한 방향성 없는 장세,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는 장세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한다? 부동산 전문가하고 유튜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슈를 불렀었던 정부의 대응도 이젠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언제 대응하는지 말씀드렸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급락이나 급등을 가리킬 때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통계가 급락하면 부양책,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고, 급등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 대책 같은 규제 방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가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에 국회 통과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호가가 많이 올라간 단지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 쉽게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은 것, 이건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사야 돼 싶은 것은 약간 좀 관망으로 가시는 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의 일부 단지들은 제가 볼 때는 3.5% 기준금리에서 반등할 수 있는 만큼까지 다 반등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움직이려면 연속된 기준금리가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좀 반등, 지지부진한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아직 내 집만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청약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도 괜찮은 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반등해가지고 살만한 게 없다는 건 서울의 주요 지역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직까지 경기도 지역은요, 남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한 금매가 꽤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호가 보고 가셔서 협상하시면 그 이상도 깎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경기도에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 처음부터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다수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부동산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요, 거시경제도 주목하지만 현장 상황도 중요해요. 직접 맛부터야 기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입주단지의 급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전세 시세 약세, 그리고 입주권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거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의 전면 개정판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서적이 아닐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